안녕하십니까.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과 사건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 공이라는 철학이 큰 지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개념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반야심경에서 강조됩니다. 반야심경은 짧은 경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이 경전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 만물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걱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공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지 읽고 이해하는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의 철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집착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며 물건이나 사람,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까지 강하게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자유로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과 생각에 강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어나는 사소한 감정부터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쾌한 상황에 직면할 때 그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감정을 흘러가도록 두고 이 감정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작은 실천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에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매달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살피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일을 할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의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그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소유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적인 것을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것 외에도 관계나 명예, 지위 등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을 두고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공의 철학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조차도 결국엔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과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고정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공의 철학은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에 집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집착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우리의 감정도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상처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과거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하는 순간에 진심으로 집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의 철학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집착을 덜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과 함께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철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비와 이해를 통해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먼저 자비의 실천은 나 자신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며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의 철학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타인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 대한 기대나 실망으로 인해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타인 역시 나와 같은 존재이며 그들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타인의 구별 또한 결국 공의 이치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는 단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타인에게 선한 마음과 도움을 베푸는 실천을 통해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나 자신 또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대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지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은 많은 고통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상황을 공의 이치로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집니다. 또한 자비의 실천은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도우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비심은 나와 타인을 함께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자비와 연민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함께 공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통해 나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두 가지 가르침을 함께 적용하여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나와 타인을 자유롭게 하고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공의 철학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곧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흘러갑니다. 종종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 순간에 충실히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공의 가르침은 지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우리가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 중 하나인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순간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도 유용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은 모든 것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이나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피하려 하거나 눌러두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공의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식사,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마음 챙김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자신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의 맛과 냄새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그 감각에 집중하는 것 모두가 마음 챙김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공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자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에 대해서도 더 큰 이해와 자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실천도 마음 챙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나아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반야심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인 무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의 고통을 덜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이라는 표현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공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일시적이며 변화의 연속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무언가를 잃을 때 큰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물질적인 소유를 잃을 때 혹은 건강을 잃을 때 그 상실감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러한 상실조차도 무상의 원리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사실이 비극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상실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무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곧 변할 것이므로 이 순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 고통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며 일시적인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의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작은 변화들, 날씨, 사람들의 감정, 몸의 상태처럼 모든 것이 무상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조차도 우리는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그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오해를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고정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갈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오해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고통을 줄이고 삶의 흐름 속에서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무상의 가르침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여 반야심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의 깨달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공이라는 개념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공은 단순히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거나 느끼는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의 대부분은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이고 내가 겪는 감정이나 경험도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 또한 공한 존재이며 그 속에서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공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거나 외부 세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와 판단은 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을 유발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공한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반야심경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공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나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들은 결국 공한 것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것들이 모두 마음의 작용일 뿐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고 변하며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기도 하며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공의 실천입니다. 또한 공의 깨달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공의 철학을 이해하면 그 관계 속에서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타인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우리 관계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상황 또한 결국 사라질 것이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그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며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공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공의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야심경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해방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해방이란 단순히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여러 문제에 얽매여 자유를 잃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공의 철학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해방은 모든 고정된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과 관념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제한하고 고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깨달음은 이러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이상 고정된 틀로 판단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도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마음의 해방은 타인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공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도 결국은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며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해방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철학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변화나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너무 깊이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해방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곧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을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자유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공의 철학을 깨닫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자유를 얻게 되며 그 속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간에서부터 마음을 비우고 집착에서 벗어나며 내면의 자유를 찾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음의 해방과 궁극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공의 철학을 이해하고 마음을 비우며 자비를 실천하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의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해방과 궁극적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공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을 고정된 실체로 여기지 않고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의 공의 철학을 통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느끼신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삶 속에서 매 순간 마음을 비우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